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요, 시안책방 초창기에는 일본에서 찍은 영상들이 꽤 됐습니다. 하루께 상실의 시대에 나왔던 더그바, 여기가 바로 그 더그바였죠. 이 더그바에서 찍은 것도 있었고요. 애니메이션이죠. 너의 이름은 배경이 되었던 장소, 이 계단이 바로 그 유명한 포스터의 계단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드라마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 나왔던 로케 장소에 가서도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노 재팬 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갈 기회가 없어지더니요, 그 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영상 촬영할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때 일본에 촬영 여행을 계획하면서요, 다른 지역과는 너무 떨어져 있어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따로 날을 잡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루었던 리뷰가 바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사실 이 작품이 꽤 유명한 작품인데도 그동안 제가 다루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언젠가는 직접 로케 장소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가 도쿄고요. 그리고 이 표시된 데가 지금 그 로케 장소거든요. 중간에 오사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거리만큼 다시 이쪽 큐슈 지방으로 가서 여기까지 가야지 나와요. 여기가 부산이니까 부산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까운 셈입니다. 이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실제로 큐슈거든요. 큐슈에 있는 분코 다카타현 마을에 나미야 자파점의 세트를 세워서 촬영을 했거든요. 일본에서도 소설이나 영화를 본 후에 그 촬영지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 장소도 상당히 붐볐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코로나 때문에 일본행은 더더욱 어려워져서요, 나미야 자파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놓쳤었는데요, 최근 제가 출연하고 있는 KBS 라디오 방송에서 이 책을 다루는 바람에 언젠가 촬영장에서 가서 하겠다라는 야망을 이제는 좀 접고요, 그냥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비교적 현대 소설들은요, 리뷰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줄거리를 다 소개해드리자니 스포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좀 소개하다 말자 하니까 이게 감질맛도 나고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해서 곤란한 지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 읽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결말까지 다는 아니어도요, 어느 정도 이야기해도 되는 선이 조금 범위가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도둑질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치던 세 청년이 나미야 자파점이라는 건물로 숨어들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움직이면 수상해 보이니까 이 세 청년은 밤을 보내기 위해 폐상점으로 숨어드는데요, 이 상점 안은 이상하게 그 상점 안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상점 안에 숨어들어 있는데요, 갑자기 편지가 하나 배달되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무려 30년 전에 과거에서 온 것이었고, 그리고 집 뒤편에 우유 배달통에 답편지를 쓰면 그 편지는 다시 30년 전으로 배달이 되는 거죠. 그 편지들은요, 고민 상담 편지였는데요, 올림픽에 출전할 것인가, 임종을 앞둔 애인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상담하는 편지를 시작으로 해서 음악을 할 것인가, 관두고 가업인 생선 가게를 물려받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호스티스를 하면서 돈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직장을 다닐 것인가 고민하는 여성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그다지 교양 있는 축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설적인 말투로 현실적인 충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답편지를 받은 고민 상담자들이요, 상처를 받아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직접적으로 깠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 고민 상담자들은 진정성을 느끼며 상담에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보통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꿈을 쫓아갈까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헛된 생각 말고 현실적으로 살라고 조언을 하면 그 말에 반발하고 섭섭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이 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그때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요, 모두 나미야 할아버지의 염원이 만들어낸 단 하룻밤의 기적인데요, 30년 전 자파점으로 들어온 고민을 진지하게 상담해주기 시작한 나미야 할아버지가 자신의 조언으로 혹시 인생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임종이 다가오니까 아들에게 이야기해서요, 병원에서 무리하게 퇴원을 해서 나미야 자파점에 하룻밤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30년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조언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편지를 보내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남의 할아버지는 그런데 실제로 30년 후에서 온 감사 편지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임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 청년이 나미야 잡화점으로 숨어 들어온 날이 바로 30년 후 편지를 받기로 한 날이거든요. 그날 하루가 나미야 잡화점이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연결된 바로 그날이었던 거죠. 사실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서요. 편지나 전화, 무전기 같은 것으로 소통한다라는 설정은 그동안 여러 콘텐츠들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그런 설정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시줄과 날줄처럼 엮이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정해진 길들을 따라서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이 뻔하지는 않은 게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진정성 있게 움직이거든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주는 감동의 원천.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감동스러운가? 이것을 한마디로 생각해 보자면요.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미야 잡화점 주인이 장난처럼 날아온 고민 상담에 진정성 있게 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역시 진정성 있게 작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우연하게 이 고민 상담에 끼어든 3명의 청년들 역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진정성 있게 생각에 생각을 짜내어서 자신들의 결론을 상담자들에게 편지로 건넵니다. 사실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청년들은요, 미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정보를 알고 보낸 답장 편지는 고민 상담자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들도 진정성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애초에 진정성 있는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삶의 기로에서 고민을 가지게 된 것이기도 하니까요. 서로 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진정성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응하는 태도가 결국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마음 한구석에 훈훈한 온기가 남는다면요. 그건 진정성이 통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진정성 있게 해봤자 이용만 당하고 스스로 상처받기 십상일 때도 많거든요. 하지만 사람 사이 관계에서의 진정성은요, 일방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면 나 자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도 시안 책방을 하면서 2년 전에 만들었던 콘텐츠에 바로 어제 보신 분이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어제 날아온 편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과거로부터 온 편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좋아요와 구독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관통하는 키니까 부담 없이 그리고 진정성 있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